떠오르는 해처럼 열정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땅 남미. 남미에서 가장 높게 솟은 봉우리 아콩카구아를 향해 한국 여성 산악회 대원들이 가고 있다. 남미 대륙을 지키는 안데스 산맥의 광활한 산군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이번 원정대를 이끄는 것은 여자 어몽길로 불리는 고미영이다. 아무 사고 없이 그래서 꼭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길을 여는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로 향한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 멘도사로 향하는 길. 멘도사는 아콩카구아로 오르는 등반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다. 와인의 도시로 유명한 멘도사는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로 척박한 도시를 비옥한 땅으로 바꿔놨다. 한국 여성산악회 대원들이 멘도사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입산국. 우리나라 산림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등반객들은 이곳에서 미리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짜리, 7일짜리, 우리는 20일짜리 서미트, 그지? 이걸로 해야지. 우리가 어디 이제 멘도사에서 아콩카구아까지 거리는 200km. 그 길에서 신이 만든 걸작을 만난다. 잉카의 다리다. 오랜 시간 유황과 온천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다리로 1900년대 영국인이 이곳에 온천 호텔을 지어 한때 성업을 이루기도 했다. 잉카의 다리를 지나면 아콩카구아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선다. 등반객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곳에선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나오는 쓰레기들 있죠. 공동 쓰레기도 공동 쓰레기지만 개인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남바가 다 있어요. 이게 어딘가에 버려지면 우리 거야. 근데 뭐 키로수 제한이 있어요? 담배꽁초 하나만 버려도 미화 1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콩카구아를 향하여 가자. 가자는 같이. 네.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산뿐이다. 그러나 이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은 자라고 꽃을 피운다. 황량하지만 아름다운 곳. 아콩카구아를 향한 등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원들은 해발 3,300m의 콤프렌시아 캠프로 향한다. 이번 원정팀은 고미영을 필두로 한 한국 여성 산악회다. 안데스 산맥에서 빙하가 흘러내려 만들어진 작은 호수. 바로 마셔도 될 만큼 물이 맑고 깨끗하다. 고요한 메아리로 앉아있는 산중 호수. 그 길을 따라 대원들이 걷는다. 거대한 산맥 속으로 들어선 이 순간, 분주했던 도심의 생활도 찌든 일상도 잠시 내려놓는다. 잔잔한 호수처럼 매 순간 이렇게 고요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콘카구아는 바람이 거세기로 유명한 산이다. 산의 거친 숨결을 몸으로 맞는 대원대. 세찬 바람 때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한하정이라는 언니 한 분이 훈련 도중에 이렇게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너무 오고 싶어 했던 산인데 저희들끼리 왔고요. 또 우리가 정상에 가서 그 언니가 못했던 등반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등반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산악회 유명하신 분하고 이렇게 오게 된 건 영광인데요. 이렇게 높은 산 처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가게 될지 참 걱정이 많네요. 바위산과 만년설이 어우러져 무채색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안데스 산맥. 이곳은 사계절 트레커들이 끊이질 않는다. 혹시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 어? 난 밥 먹을 때 말 안 해. 다이어트 한다며? 아콘카구아의 주요한 운송수단은 뮬라. 아르헨티나 토종 말이다. 원주민들은 뮬라몰이, 가우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계속되는 너덜지대. 첫 캠프지인 콤프렌시아로 향하는 길은 완만하면서도 지리하다.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낸 호르코네스강. 빙하와 함께 유황, 암석이 섞여 내려와 붉은 빛을 띈다. 한낮에는 위쪽의 빙하가 녹아내려 수량이 점점 불어난다. 떼지어가는 뮬라와 가우처들의 모습이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가우처들이 능숙하게 뮬라들을 지휘한다. 험한 바위길에도 뮬라들은 거침이 없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계에 솟아있는 남미 대륙의 최고봉 아콘카구아. 아콘카구아는 현지어로 흰 파수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콘카구아 등반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 스위스의 한 산악 가이드에 의해 처음 초등된 이래 숱한 사람들이 봉우리를 밟았다. 한국에서도 어몽기를 비롯해 많은 산악인들이 등반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뒤를 한국 여성 산악회 대원들이 따르고 있는 중이다. 하나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진 아콘카구아. 자칫 쉬운 산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 오르는 길은 무척 험준하다. 거칠고 험한 안데스 산맥에서 훌륭한 짐꾼 역할을 해내는 뮬라. 뮬라 한 마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무게는 50kg. 히말라야 야크 못지않다.
해발 3,300m 콘프렌시아 캠프에 도착했다. 해외 원정이 처음인 막내 대원은 캠프까지 온 것만으로도 그저 설렌다. 앞으로 글쎄요. 지금 컨디션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뭐 처음 오는 저를 받아줄까 사니 막 걱정도 되고요. 열심히 천천히 언니들 따라서 가려고요. 텐트를 치는 여성 대원들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아 그럼요. 이렇게 쳐서 우리가 잘 곳인데 우리가 쳐야죠. 또 하이캠프 가면 또 계속 캠프 저희가 쳐야 되잖아요. 여기는 좀 낮으니까 그쪽에서 넣어봐. 이런 일은 대원들에겐 즐거운 노동이다. 그렇게 산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다 보니 다들 혼기를 놓쳤다. 결혼 생각 있으세요? 아 결혼 생각은 있는데 주변에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들이 없나 봐요. 아직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면은 잘하면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산에 오를 수 있어 외롭지 않다. 저녁상이 그득하게 차려져 있다. 수저가 여기 있잖아. 함께 밥을 먹어야 정이 든다고 했던가.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이 오고 간다. 그렇게 아콩카과에서의 하룻밤이 저문다. 다음 날 아콩카과를 뒤덮은 만년설이 햇살에 반짝인다. 구조 헬기가 수시로 캠프를 오가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아콩카구아는 캠프지마다 건강 검진을 해서 고소 증세를 보이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이들은 강제로 하산시킨다. 그만큼 등반 규정이 까다롭다. 대원들이 고소 적응 훈련에 나섰다. 해발 3,300m 콘프렌시아에서 4,200m 고지인 프라자 프란시아까지 왕복하는 것이다. 이 산행은 아콩카구아 정상을 오르려는 등반객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아콩카구아로 오르는 등반 루트는 크게 남면과 북면 두 가지다. 고소 훈련을 위해 대원들이 프라자 프란시아로 향하는 이 길이 남면으로 오르는 코스다. 이 길은 자갈밭으로 이루어져 황량하기 그지없다. 한국 여성 산악회 대원들은 아콩카구아로 오르는 노말 루트인 북면으로 정상을 오를 예정이다. 북면 코스가 남면보다는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원정팀 중 30%만이 정상 등정의 기쁨을 맛봤다. 끝이 없는 너덜길. 이 길은 정상에 서기 위해 지나야 할 작은 오솔길에 지나지 않는다. 산을 오르는 길은 늘 험한 가시밭길이다. 매번 힘들고 매번 고통이 뒤따른다. 그래도 발길이 자꾸만 산으로 향하는 건 왜일까? 목적지인 프라자 프란시아가 저만치 모습을 드러낸다. 남미 대륙에서 가장 높게 솟은 보물이 아콩카구아. 이 산을 경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트레커들이 찾는다. 최근 한국에도 아콩카구아의 매력이 산꾼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찾아온 산. 아콩카구아는 역시 남미 최고 봉우리답게 장엄한 위용을 드러낸다. 흰 파수꾼이란 뜻처럼 하얀 얼굴로 안데스 산맥을 묵묵히 지키고 섰다. 서서히 고소 증세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영희야, 물 좀 마셔라. 많이 마셔야 돼. 더 마셔. 더 마셔야지. 괜찮아? 야, 지금이 3,800m. 그렇게 숫자로 얘기하지 마. 아니야, 1,500이라고 1,700m. 했죠. 1,700m.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 대원들의 격려에 가며 이번 원정대를 이끄는 이는 고미영 씨. 2007년에 고미영은 한국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브로드피크, 시샤팡마 등 히말라야 8,000m급 3개봉을 연달아 등정하는 기록을 세웠다. 오랜 훈련과 끈기, 열정이 이뤄낸 기록이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미영은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7대륙 최고봉 등정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아콩카구아 등반은 이런 거대한 목표를 실현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오랜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또 다른 모습.
폴리시 빙하지대로 들어섰다. 남벽은 아콘카구아에서 제일 어려운 그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가야 되는 코스는 지금 저쪽 그 능선을 보면 저 능선 저 끝에 하얀 산을 돌아서 이 벽에 이 남벽의 뒤쪽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들은 북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북면을 우리가 등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원들 앞으로 아콘카구아 남벽이 날카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남벽은 지형이 험해 등반 성공률이 채 10%도 되지 않는다. 대원들은 다시 콤프렌시아로 내려가 반대쪽 북면 루트를 통해 아콘카구아 정상을 오를 예정이다. 다음 날 고소 적응 훈련을 마친 대원들이 아콘카구아 베이스 캠프로 향할 준비를 한다. 크고 무거운 짐은 뮬라의 몫이다. 짐을 실은 뮬라가 먼저 출발한다. 대원들도 그 뒤를 따른다. 고소 적응 훈련을 하고 나니 오히려 한결 몸놀림이 가볍다. 고미영의 얼굴엔 여유가 묻어난다. 고도를 1000m 가까이 높이면서 가야 하는 길.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 해발 4000m 이상 고지에서는 무리하게 속도를 내선 안 된다. 몸을 산에 내맡긴 채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고소 증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뮬라들이 거센 물살에도 여유 있게 계곡을 건넌다. 산악 지형이 강한 녀석들이다. 보이는 건 산이요. 피부로 느껴지는 건 바람뿐이다. 바람의 길을 따라 대원들이 걷고 또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천근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문득 내가 왜 여기 이 먼 곳까지 왔는지 되묻게 된다. 숨쉬는 공기, 둘러싼 풍경들이 마냥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산은 잠시 쉬어가라고 말한다. 주의사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컨디션, 자기 제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남보다 저보다 앞선다고 해서 결코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최대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걸음을 내어주면 산은 어김없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진다. 무거운 짐에 심술이 난 걸까? 뮬라 한 마리가 갑자기 도망을 친다. 가우차는 도망친 뮬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쫓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등반이 1시간 이상 지체된다. 아콘카구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삶의 풍경들. 그 풍경 속에서 대원들은 산과 함께한 지난 세월과 그리움들을 떠올려 본다. 뮬라와 사람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언제나 그렇듯 뮬라의 패배로 끝이 난다. 추억은 빛깔로도 기억된다. 아콘카구아 산은 붉은가 하면 푸르고 푸른가 하면 붉은색을 띠는 독특한 빛깔을 지녔다. 보는 각도에 따라 또 달라지는 산의 빛깔. 산을 내려서면 아콘카구아는 어떤 색으로 기억될까? 아콘카구아가 만들어낸 작은 물줄기. 맑고 시린 계곡물에 대원들이 잠시 손을 적신다. 물 흐르듯 살아온 인생. 산과 연애만 하다 보니 결혼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결혼 특별히 안 할 생각은 없는데요. 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하고 싶습니다. 스타일이 있다면 스타일이요? 크게 그렇게 정해둔 건 없고요. 그냥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게 세상 이치다. 산도 결코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뿐이다. 바람이 대원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 모래 강풍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바람을 몰고 다니는 산. 눈과 바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산이 바로 아콘카구아다.
이 산을 유난히 오르고 싶어 했던 이가 있었다. 대원들은 산에서 그녀를 위한 작은 제를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올라가면 베이스 캠프에서 간단하게 언니 이쪽으로 모시는 제 지낼 때 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참 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을 조금만 좀 가져가려고요.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삶이었다. 설산 저 너머에서 가슴 저 밑에 묻어든 그리움들이 올라온다. 산에 가거든 그 안에 푹 젖어 보아라. 가만히 귀를 대고 산의 맥박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에 가거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풀바람이 돼보아라. 고만고만한 인연들이 모여 제각기 만들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해발 4,000m를 넘어서자 빙하에 갈라진 틈에 생긴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들, 세락이 드러난다.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닌 산의 모습과 만나는 순간이다. 드디어 아콩카구아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정상 등정을 향한 전초 기지인 이곳에선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진다. 심박수, 폐활량, 혈압 등 등반 대원들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데 여기에 통과해야 정상 등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작진을 포함해 동행한 남자 대원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또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산행을 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의사의 판정은 곧 법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콩카구아를 눈앞에 두고 내려와야 하는 상황. 건강검진에 통과한 여성 대원들만 정상 정복에 나서게 됐다. 캠프 간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게 훨씬 등정 성공률이 높아. 덜 힘들고. 2개 치면은 하루에 1000m씩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지. 그래서 내일은 캠프 1 4,900까지 갔다가 다시 베이스 캠프로 오는 거야.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1 4,900m 가서 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몸이 어떤지 검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뭐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고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바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에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화이팅! 대원들의 산악 가이드가 정상 부근의 날씨를 체크하고 아르헨티나 입산국으로부터 등반 허가를 받는다. De la tuya, David, de tu empresa. 구조 헬기는 건강 검진에서 통과되지 못한 등반 대원들을 잇따라 실어 나른다. 등반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한 아르헨티나 입산국의 강력한 조치.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반강제로 헬기에 탄 이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콩카구아는 가르쳐주는 듯하다. 제작진이 철수한 가운데 고미영이 이끄는 한국 여성 산악회 대원들은 다음 날부터 정상 정복에 나섰다. 하루에 평균 고도 700m씩을 높이며 고군분투한 끝에 대원들은 닷새 만에 캠프 3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1월 6일 고미영, 박미경, 김영희 세 대원은 남미 최고 봉우리 아콩카구아에 올랐다.